자, 봅시다. 5번 볼게요. 질문이 오늘은 좀 역극적으로 많아서 이해 문제를 할까 말까도 좀 고민했는데 기출이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럼 뭐 끝나는 시간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 알겠지? 5번 봅시다. 5번은 사실 이것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문제는 약간 그런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3월 모의고사에서 미적분상에서 배운 게 극한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 같은 느낌? 뭔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극한을 이렇게까지 깊게 딥하게 갈 필요가 있나 싶은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fx를 범위에 따라서 나누는데 내가 몇 개 범위로 나누라고 그랬지 항상? 5개 범위로 나누라고 했어요. 이제 언제?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마일부터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5개로 나누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지 보자. x가 1보다 크면 무한대보다 무한대꼴이니까 x가 될 거고요. x가 1이면 분자가 1 빼기 1 되니까 0 될 거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이제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밑에 거는 1 되는데 위에 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되지? 근데 x가 애초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면 얘도 0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요, 얘는 위에 거랑 똑같이 얘도 이제 x가 된다. 이런 식으로 5개로 나누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gx가 다음 조건을 맞죠. 저 1일 때 1을 1로 바꾸면 돼요. 알겠지? 이거일 때 gx는 이렇게 된다. 이제 거지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그냥 어떤 식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봐. 어떻게 만들 거냐면 f 2k-1 분의 x 요 놈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 그럼 뭐 하면 돼? x 대신에 뭐 넣으면 되니까 그냥 얘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가 뭐가 돼? 2k-1분의 x가 되고 0이 되고 2k-1분의 x가 되고 그리고 0이 되고 그리고 2k-1분의 x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이렇게 5개를 나눠서 이렇게 그냥 대입을 했는데 문제는 범위에도 정확히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얘가 1보다 클 때. 근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뭐죠? x가 2k-1보다 클 때 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 순서를 이렇게 바꾸자. x가 2k-1보다 클 때라는 소리고요. 얘는 뭐야? x가 정확히 2k-1이라는 소리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저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부터 x가 2k-1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x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을 되고, 마지막으로 얘는 x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범위 이렇게 되는 건 납득되지? 오케이? x 대신에 2k분의 x 집어넣는다 넘겨준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된다. 근데 gx라는 놈은 여기다 뭐 하는 거냐면 뭐를 곱한대요? 2k-를 곱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2k-를 곱한 gx는 어떻게 될 거냐? 2k-를 없애달라 이 소리야. 그럼 사실 어떻게 바뀐 거야? 그래프는 똑같아. 근데 뭐가 바뀐 거야? 얘네가 서식하는 범위가 달라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얘네를 그려볼 건데 어차피 k에 들어갈 건 뭐야? 자연수만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자연수를 한번 넣어보자.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1부터 넣어보면 어때? 1을 집어넣으면 2k-1은 뭐가 돼? 1이 되지. 그리고 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니까 얘네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아까 이거랑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k가 1일 때. 오케이? 근데 문제는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거지. 범위가 이렇게 될 때 라는 거거든. k가 1이면 어떻게 돼? 0부터 2까지거든. 근데 절대값이 0부터 2까지라는 소리는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라는 의미이긴 한데, 여기다가 뭘 또 추가해줘야 되는 거야?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것도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쟤의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때? 일단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누가 봐도 0이에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여기 밑에서부터 한번 그려볼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뭐래? y는 x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됐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때 해결을 했고 마이너스 1부터 0,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어때? 마이너스 x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 새끼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고 x가 1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로 2일 때 닫아줘야 되지. 근데 걔가 y는 x래.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해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 K에다가 이번에는 2를 한 번 넣어봅시다. K에다 2를 넣으면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2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3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4 여기 이제 닫아지겠지. 왜 그러냐면 내가 저기다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부터 절대값 x가 어떻게 돼? 4까지 되잖아. 그 말은 뭐야? x의 범위가 정말로 2에서 4 사이였을 수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4부터 x가 2까지다. 마이너스 2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 2가 경계가 될 테니까 여기에 또 뭐가 추가가 되는 거야? 4보다 작다가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4보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랑 2는 이쪽에 결정이 되면 되겠죠. 이쪽에 붙으면 되겠죠.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이번에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3과 4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그럼 얘는 3부터 4까지가 어떻게 그려진대? y는 x로 그려진대. 둘 다 빵꾸죠?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x가 3일 때는 0이래. 2부터 3까지는 어때? 2부터 3까지 0이지. 그럼 그때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거든. 근데 마이너스 x를 그려줄 때 어때? 쭉쭉쭉 가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텐데 등호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 이쪽에 등호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채워줘야 돼. 이런 느낌. 그래서 같은 논리로 쭉 가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근데 그때 마이너스 2쪽에는 등호가 붙어줘야 된다. 이렇게 위치를 좀 맞추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사부터 마사까지는 요거지. 이제 y는 x 또 이렇게 그려. 그 소리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10까지 다 그릴 수는 없잖아. 이제 미친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내가 한번 얘를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결국 지금 y는 t랑 얘를 내가 지금 연립을 할 거거든. 그렇게 됐을 때 얘네가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대. 일단 y는 1, 요 놈은 어때? 괜찮죠? 안 만나잖아. 여기 다 빵꾸 뚫려 있잖아. 근데 얘는 어때지? 2일 때 빵꾸가 뚫려 있지.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t가 일단은 1일 때는 되는데 2일 때는 안 된다. 그럼 3일 때 어떻고 4일 때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잘 봐봐. 지금 결국 여기에 얘가 채워져 있느냐 채워지지 않느냐 요거를 내가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채워질 만한 요인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채워진 거예요. 여기 등호. 맞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K에다 만약 3을 집어넣어봐.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 4부터 6까지가 되죠? 그러면 얘 범위를 다시 바꿔주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6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4의 등호가 붙어있지. 그러면 정확히 4일 때 이 새끼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어차피 채워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저 등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t가 홀수는 되지 않을까? 라고 기능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답은 25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3월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라 뭐 이것까지 깊숙이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는 해. 알겠지? 문제 해결 상황 대충 납득은 됐어? 어디가 빵꾸고 어디가 채워져 있다 이거를 봐야 되는데, 채워져 있으려면 등호에 의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등호가 붙는 순간이 언제냐면 짝수일 때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 값들만 결국에는 얘네가 이제 안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등호가 붙어 있는 짝수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홀수만 돼.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됐나요? 6번 봅시다. 6번은 꽤 최근이지? 언제지? 작년 수능인가? 작년 수능인가? 9호였나? 기억이 안 나요. 와이가 작년이긴 해. 이거 오타 있었죠? 와이가 이거 봅시다. 첫째하고 공비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 수열에 대하여 두 급수가 각각 수렴하고 이거 내가 한번 설명하지 않았냐? 이 문제? 이게 무조건 이렇게 돼?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 했죠? 오케이? 이거는 우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된 거지, 그지? 근데 그러면 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인 상황이야? 4개인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얘의 초항 공비, 얘의 초항 공비 몰라요, 다. 그지? 근데 내가 이 식을 쓴다고 해서 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너무나도 복잡하거든. 근데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얘는 어때? A에 대한 공비랑 초항만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써먹을 건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이것보다 이게 먼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걸 먼저 쓰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생각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구하라는 게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보면 결국 B에 대한 식으로만 나와 있는 요 놈을 구해라 라는 거 보면 내가 이걸 통해서 A에 대한 조건을 얻어내고 A에 대한 조건을 요걸 통해서 B에 대한 조건을 얻어내고 결국 이건 어떻게 되니? 라는 구조일 테니까 역시나 이거 먼저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럼 또 절대값이 있네. 근데 등비 수열이네. 니네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뭐야? 공비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근데 높은 확률로 음수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자. 알겠지? 첫 번째, 공비가 만약에 0보다 큰 경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1보다는 당연히 작아야겠지. 그치? 그건 뭐 전제로 깔고 있는 거고. 얘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돼? 3 곱하기 얘는 초항이 뭐지? A2지. A2는 양수야 음수야? 그걸 보려면 초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체크를 해야 되지. 근데 초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알아보려. 몰라요. 일단은 모르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초항이 A2긴 한데 절대값 A2다. 그러면 절대값 AR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지. 공 B는 R 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이게 확실해요. 그렇지 않아? 어차피 공비가 양수라고 그랬다니까. 공비는 일단 이게 확실해. 그 다음은 쟤는 어때? 7 곱하기 초항은 뭐야? A3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AR 제곱 절대값을 일단 씌워놔야겠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근데 밑에 건 어때? 확실하게 요게 될 거란 말이지. 인정하시죠? 공비가 양수니까. 그럼 일단 요식을 한번 풀어볼게. 풀어보려고 보니까 잘 들어. 나는 R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갔어요. R은 절대값에서 벗겨내도 되는 거 아니야? R제곱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에서 벗겨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양수든 음수든 R과는 어차피 없어지네. 그럼 R에 대한 식이 좀 나오겠네. 인정이? 그래서 R에 대한 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R 하나 날리고요. 얘네 공통인 인수 뭐야? 1-R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1 플러스 R이고 여기가 1 플러스 R 더하기 R제곱 이렇게 갈 거야. 요걸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크로스 계산하면 3 더하기 3R 더하기 3R 제곱이 뭐가 돼? 얘 위로 올라가면 여기 7R 있는 거지. 7R 더하기 7R 제곱. 요걸 풀어줄게요. 4R 제곱 더하기 4R 4R 제곱 4R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네. 그죠? 이렇게 되면 얘 풀어주면 어떻게 되지? 2, 1, 3에서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으면 되겠네. 그럼 R이 맞나? 어? 맞는데? 맞지? 틀린 거 없지 않냐? 어? 양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닌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가 마이너스 2는 3은 돼. 이렇게 돼. 일단 음수일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R이 2분의 1이다. 요거를 일단 얻어냈어. 그러면 R이 2분의 1인 상황에서 내가 Bn을 한번 유출을 해보자. 알겠지? 근데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그러네.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 지금 저 첫 번째 식, 내가 아직 안 써먹은 저 첫 번째 식, 저걸로 한번 내가 들어가 볼게. 쟤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AN이라는 놈이 초항이 A고 뭐 공비가 R이다 라고 해서 지금 놓은 거잖아 내가. 그러면 BN이라는 놈을 초항을 뭘로 줄까요? 당연히 B로 놓고 공비를 뭘로 놓을까? 뭐 S? 이런 식으로 나?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러면 저기 있는 좌변은 뭐가 돼? 1 마이너스 저 공비는 어차피 내가 2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1 마이너스 저 새끼 공비는 뭐지? 얘들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S 분의 초항은 뭐죠? AB 이렇게 들어가.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AN의 수렴값은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될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S분의 B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슉슉슉슉 날리면 어떻게 돼? 결국 얘네가 분모가 1 마이너스 2분의 1 S가 여기서 2분의 1이죠. 곱하기 이제 1 마이너스 S 여기에 성립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냐? 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S 얘네가 둘이가 똑같을 수 없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 공비는 양수가 될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사실 내가 실전이었다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래? 절대값 나와 있는 거 보고 일단 의심스러운 게 가장 의심스러운 게 뭐야? 공비가 음수일때니까 나는 음수일 때 먼저 해볼 거야. 이런 얘기는 내가 몇 번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공비가 음수인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공비가 음수인 상황을 살펴보면 저 두 번째 식 다시 한번 가볼게. 3 곱하기 쟤는 초항이 뭐야? 아까 AR이라고 그랬죠? 공비는 요게 될 거야. 요거에 대해서 불만 없니? 어차피 두 칸씩 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비는 R제곱인데 R제곱은 R이 양수든 음수든 어쨌든 무조건 양수로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얘가 계산이 될 때는 얘가 AR제곱 여기까지는 맞거든. 근데 그 공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공비가 어때? 얘는 세 개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그냥 절대값을 벗긴 A3n승 한번 생각해봐. 아니 A3n 한번 생각을 해봐. A3, A6, A9, A12 얘네는 원래는 부호가 어때?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공비가 음수니까.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어요. 어때? 다 싸그리 다 양수로 내가 취급을 할 거라고. 그럼 얘 공비는 내가 뭐라고 보는 게 맞아?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해가 되시? 오케이. 이런 의미야. A3, A6, A9, A12 얘네의 실제 공비는 R 세제곱이라고. 그치? 근데 얘가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네가 다 플러스로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 R세제곱 곱해서 부호도 바뀌었으면은 부호가 안 바뀌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야. 이걸 통해서 또 계산을 한번 해볼게.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 R이 이번에 빠져나올 때는 마이너스로 빠져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그대로 빠져나올 거야. 맞지? 그때 절대값 A도 여전히 또 날릴 수 있어. 얘네도 아까 했던 것처럼 약분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아니지, 1 플러스 R을 갖고 있잖아. 되네요. 1 플러스 R로 나눠볼게. 얘는 1 마이너스 R이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 살려주고 여기다 R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3R 마이너스 3R 제곱 7R 곱해주면 7R 마이너스 7R 제곱 4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이 경우는 뭐겠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다. 근데 이거일 리는 없잖아. 그치? 오케이? 어? 뭔 소리야? 이걸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걸로 가져가는 거고 이 식을 그대로 다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 거예요. 알겠지? 이 식을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돼? 저놈은 초항이 AB 분비가 S라고 본다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1 더하기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슉슉슉 또 날아가고 1 더하기 2분의 1 S가 2분의 3으로 묶은 1 마이너스 S가 될 테니까 얘가 이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S죠. 넘어가면 2S가 2분의 1이니까 S는 몇이다? 4분의 1이었다. 이걸로 구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나는 B, 그러니까 초항을 구할 수는 없겠네, 그치? 초항을 구할 수는 없는데요. 얘를 봐봐. 보면 초항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아. 뭔 말이냐면 얘를 Bn이라는 놈을 내가 뭐라고 부를까? B 곱하기 S의 n-1승이라고 부르거든. 위에 놈은 B 곱하기 S의 n-2n-2승이라고 부르면 되고 B 곱하기 3의 S의 3n승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이러면 B가 싹 다 사라지면서 결국 중요한 조건은 뭐다? S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눠주면 S의 n-1승 S의 2n 플러스 1승이다. 이제 S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60분의 81 이렇게 나옵니다. 네? 60분의 80일이 아닌데 120을 곱하면 160. 분모 분자 더하는 건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절대값 저렇게 나와 있으면 공비가 양순지, 음순지를 나눠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저렇게 절대값이 나오면은 공비가 음수였던 적이 꽤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무조건 음수야 얘들아. 이건 아니야. 알겠지? 근데 그럴 확률이 높았으니까 나 같으면 실전이었다면 음수인 걸 먼저 좀 체크를 했을 것 같다. 9번 봅시다. 9번은 계산이 좀 더러운데요. 최고차에서 1인차 하차 함수에 대해서 얘가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이 조건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x-1은 이렇게 분자에 있는데 라지 fx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원함수분의 도함수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근데 이제 얘가 3이어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내가 얘를 바라볼 때 이 극한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거야. 분모, 그러니까 분자 1로 가니까 분모도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그러니까 F1은 일단 0이에요. 그러면 얘는 x-1을 하나를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얘를 뭘로 가져갈 수 있어? 미분계수의 정의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얘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F'1이래. 근데 여기도 F'1이야. 지금 내가 요렇게 푸는 건 어떤 걸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F'1이 0이 아닐 거라는 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수렴값이고 얘네가 수렴값이어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그렇게 계산이 될 거야 라는 거를 토대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F'1분의 F'1이니까 얘는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F'1도 몇이었을 거다? 0이었을 거다. 그 말은 얘네를 토대로 내가 볼 수 있는 건 뭐지? 다음 함수에서 얘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졌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뒤에 남아있는 2차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F'X를 한번 구해볼게. 2x-1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한 다음에 뒷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2x 더하기 a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계산한 식을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해. fx란 놈은 x-1을 두 개 갖고 있었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위에는 x-1을 이게 갖고 있었는데 자, 내 얘기 들어봐. 계산 시간을 조금 아껴볼 거예요. 결국 얘를 여기다 곱할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x-1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얘랑 얘를 곱하면 x-1이 세 개가 있지. 근데 어차피 분모에는 x-1이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약분을 진행시키면 뒤에 있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어차피 1로 가면은 0이 될 테니까 이 새끼는 볼 필요 없어. 이 논리 이해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얘만 보면 돼. 2의 x-1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다. 그러면 얘를 날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을 한번 집어넣으면 어때? 1 더하기 a분의 2에 1 더하기 a 더하기 b 어때? 또 2가 떠. 내가 원하는 건 3인데 그러면 뭐였다? 얘가 x-를 2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였다? 3개를 갖고 있거나 4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3개일까 4개일까? 를 고민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 게 맞아? 4개를 먼저 해보는 게 낫겠지. 왜? 4개는 식세우기 훨씬 쉽잖아. 그냥 fx를 초급장에서 1이니까 그냥 x-1의 4제곱이라고 하고 일단 대입해봐.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뭐야? 그냥 3차인 거고. 해봤는데 돼. 그럼 뭐야? 그러면 4차인 거겠지. 한번 넣어볼게. 어때? x-1의 4제곱에 얘는 x-1에 이 새끼 미분하면 4 x-1의 세제곱이겠지.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왔을 거야? 4가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4차가 맞았다? 아니었다. 그러면 fx는 x-를 몇 개를 갖고 있었고 3개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 함은 뭘로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뽑아낼 수 있었어야 했다. 요거 못 뽑아낸 애는 없지 그래도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이제 뒤에 것도 한번 봐요. 뒤에 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써먹을 식은 뭐냐면 요거야.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f 프라임 x에 g 프라임 x 이렇게 나와 있거든. 라지 f 프라임 x 어떻게 구해요? fx 분의 f 프라임 x 나와요. 그치? 그리고 밑에 거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 라지 f x 곱하기 라지 g 프라임 x 분의 1 요거를 보자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얘는 내가 알고 있는 놈이란 뭐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f 프라임 x다 라고 내가 알고 있는 놈이라고. 그치? 근데 뒤에 놈은 어때요? g 프라임 x는 g 프라임 x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얘의 원함수 분의 도함수가 나와야 해. 도함수가 gx 코사인 x. 여기까지 됐냐?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역수 취해서 갖다 붙이면 되거든. 여기까지 볼만 있니? 괜찮죠? 오케이. 근데 봐봐, 이거를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 따로 얘 따로 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줄게. 봐봐, 지금 나는 fx를 이렇게 잡았거든. 그러면 f 프라임 x는 뭐야? 3 x-1의 제곱에 x 플러스 k에다가 x-1의 세제곱이란 말이지. 됐죠? 그러면 얘분의 얘를 한 요 놈 있지. f분의 f 프라임. 여기 어떻게 들어가? 어쨌든 x-1의 제곱을 동시에 갖고 있지. 얘도 제곱 갖고 있고 제곱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x-1 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제 x-1의 제곱이 없어져서 얘는 x-1의 제곱이 없어지면 3x 더하기 3k 더하기 x-1입니다. 4x 플러스 3k 마이너스 4x 플러스 3k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 따로 계산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왜? 얘 0으로 보내라. 얘가 상수로 무조건 수렴을 하는지 아니면 0인지 아니면 무한대로 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묶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싹 지우고 여기다가 x-1, x 플러스 k 그리고 여기다가 4x 더하기 3k-1 얘를 이렇게 곱해줘서 얘를 통째로 볼게. 그럼 내가 x를 0으로 보냈을 때 확실한 건 뭐야? 확실한 건 분자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근데 얘 값이 4분의 1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리는 뭐야? 분모도 일단은 0으로 갑니다 라는 소리잖아. 그럼 봐봐, 얘가 0으로 가. 그러면 얘 누군가도 결국 0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얘가 0으로 갈 수는 없잖아. 얘는 k가 0이면 0으로 가겠지. 근데 아까 그랬지, k가 0이면 저기가 3이 될 수 있어? 3이 될 수 없다고. 오케이? 어? 아니지, 0 아니 1이 아니었다는 거지. 0 될 수 있네. 0 될 수 있어. 얘는 어때? 뭐 마음만 먹으면 되겠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하여간 그러면 0인자를 한번 찾아보자. 자, 봐봐. k가 0인지 아닌지는 몰라. 어쨌든 요 주황색으로 체크한 요 지점에서는 얘가 0이 될 수 있는 요인밖에 없는 거지. 물론 이제 k가 3분의 1이어도 돼요. 근데 지금 나는 분자의 0이 되는 요인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분모의 0이 되는 요인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0이 될 수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0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차피 리미트 x 0으로 가니까 코사인은 그냥 1로 가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얘네 전체가 0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 나 이거 뭘로 보낼 수 있어? 어차피 x랑 동급 취급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얘 일단 0으로 가요. 그럼 그 소리는 뭐야? 얘가 0으로 간다는 소리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잘 들어. 내가 분자가 0이라고 판단한 포인트는 뭐였니? sin x 때문 아니었어? gx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얘가 분모가 0이 되면 이쪽이 0이 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니까 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야? gx가 0이 되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판단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 어떻게? gx가 0인자 n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 무슨 말이냐면 0인자라는 게 뭐야? 그냥 x라는 거야, x. 왜냐면 저 새끼는 다 나오잖아. 그치? gx가 x를 n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의 0인자의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 그러면 요 하얀색으로 처리한 요 놈 있지? 요 놈의 0인자는 몇 개가 되냐면, 잘 봐요. 얘는 몇 개야 지금? n개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몇 개겠어? n-1개겠지. 근데 이미 얘도 0인자지. 그러면은 n개 더하기 n개 하면 2n개냐? 아니지, 난 얘를 묶었잖아. 그러니까 얘 0인자는 몇 개야? n개인 거야. 분모는 n 플러스 1개잖아. 이해가 돼? 만약에 얘가 0인자를 갖고 있다면 언밸런스하다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0이 됐을 거라고.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어? 얘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추론이 어렵지, 그지? 이해가 됐어?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봐봐. 얘가 0인자를 n개 갖고 있으면 얘는 n개, 맞지? 얘는 미분을 했으니까 n-1개, 여기까지 납득이 돼? 근데 sin x도 결국에는 x가 0으로 가면 0이 되는 요인이잖아. 나 이거 x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0인자 1개, n-1, n-1 하면 요거 n개, 여기 n개. 그럼 분모는 총 몇 개? n개. 근데 분자는 얘가 이미 0인자 1개, 얘 n개 하면 n 플러스 1개라고. 기본적으로 얘가 0인자를 갖고 있으면 언밸런스하다. 그러니까 0을 하나를 분모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된다? 얘가 된다. 그러려면 k는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 소리. 그러니까 fx는 뭘로 확정이 지어지는 거야? x, x-1의 세제곱이다 라고 확정이 지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이제 0인자 좀 지워주자. 얘 그냥 x지. 근데 sin x랑 그냥 없앨 수 있지, 맞지? 그리고 얘네는 어때? k가 만약 0이면 이제 얘 수렴값이
얘가 걔 수렴값이니까 또 날릴 수 있지. 얘 0으로 가봐. 마이너스 1. 0으로 가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얘네도 1이야. 필요 없다. 그럼 나 이제 뭐 체크해주면 되니? 얘네의 값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 얘가 몇 개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gx가 x를 1개 갖고 있는 경우, 2개 갖고 있는 경우, 3개 갖고 있는 경우를 아까 이거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해서 계산하면 얘가 이렇게 나와. 3차밖에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가 이렇게 돼서 3을 더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아까 했던 거랑 완벽히 똑같은 계산이라 굳이 안 해준 거야. 알겠지?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 기출인데 2018학년도 거거든. 수능 보기가 있잖아. 21번이야. 그게 있어요. 바뀌기 전 옛날 스타일. 1번부터 21번이 객관식이거든. 계산이 졸래 많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맞닥뜨리면 뭐 하는 거야? 이제 5분의 1의 확률로 대학 가는 거야. 그럼 오수하면 한 번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지. 오수가 정배야. 그래서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2018학년도는 여러모로 그때 수능이 좀 역대급으로 진짜 존나 어려운 수능이긴 했어. 그때 당시 30번 문제를 아시나요? 뭐 관심이 없겠지만 그 내가 수능 봤던 때가 2017학년도 수능 30번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 30번이거든. 두 개가 이제 30번계의 쌍두마차. 그때부터 이제 점점 그 킬러 문제들이 골마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야. 그냥 그 문제는 포기하고 보는 게 맞다. 약간 이런 거. 내가 둘 다 풀어봤는데 2018학년도 때 수능 30번 문제가 니네 이번에 본 30번 있지, 미적 30번. 그거의 계산량의 5배야. 6배 정도? 6배?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면 못 푸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잘 찍어라 이거야. 1000번 수능 보면 한 번은 맞겠지 이런 느낌. 중간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2017학년도 수능 30번은 계산이 거지 같진 않았는데 그 구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4차 함수 비율 관계를 쓰면 한 6줄이면 끝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4차 함수를 고사하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도 없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은 사람이 없었죠. 또 옛날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11번 볼게요. 정수 n에 대해서 a,0에서 여기에 그 접선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여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 문제는 원래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주자면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냥 t, 야 뭔지 알아요? 얘 그림 대충 어떻게 생겼냐? 이제 니네 이거 미적 30번 문제랑 비슷한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 곱하기 다함수. 어떻게 생겼어? 얘는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아니야. 그냥 2의 x승이야.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야 되고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n이라고 놓을 수 있고 미분해 보면 여기가 n-1이다. 이것도 이제 얻어낼 수 있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죠? 근데 a,0이라는 건 결국 외부의 점일 수도 있고 내부의 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부의 점이면 사실 n일 때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외부의 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얘를 어떻게 봐야 돼? 어떤 뭐 외부의 한 점 여기서 그은 점을 t, 라고 놓는 그 t,에 대한 식을 세운 다음 걔가 a,0을 지난다. 그래서 뭐 방정식 세워주고 뭐 이런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식으로 가는 게 원래 정통 방법이고 아마 답지에도 그렇게 실려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 요건 니네 기억하나 몰라. 고2 때 좀 많이 했던 얘긴데요. 외부의 점에서 접선 그을 때
얘 접선의 개수 얘기를 좀 내가 고2 때 했었던 것 같아. 어떻게 얘기했지? 여기가 3개고 여기가 1개고 점대칭이니까 여기가 1개고 여기가 3개고 그 위에 여기 있는 점과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이면 몇 개? 2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침 이 점에서는 딱 1개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결국 이 그래프의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그 접선의 개수는 뭐에 의해 결정이 나냐면 그래프 원본의 모양과 변곡 접선에서의 변곡점에서의 접선 요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래프적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갈지 한번 볼게요. 얘 변곡점도 잡아주면 변곡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침 n-2가 돼요. 그리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넣어보면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내가 볼 거는 a,0이면 x축 위의 점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얘를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 닿는 점을 체크를 해보니까 n-4가 뜯어분요. 오케이? 이거는 계산이 좀 필요해. 알겠지? 근데 아까 그막 뒷콤마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계산이라서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됐니? 그러면 니네가 이걸 가지고 그림을 판단을 할 때 A가 대체 어디 있을 때 얘 그래프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오케이? A가 예를 들어봐봐. 여기에 있어. 그럼 그래프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2개야? 이렇게 하나. 그리고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하나. 3차 함수랑 모양 비슷하죠? 왜 2개인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n-4 왼쪽으로는 얘가 2개가 돼. 근데 정확히 n-4 위에 있잖아? 이러면 몇 개가 돼? 1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긋는 이런 놈이 점점점 A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좁혀지는 거야. 그래서 변곡점에서 정확히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모양이라서 여기서 1개가 돼. 그럼 여기는 어때? 이제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쭉 어때?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0개가 되는 거야. 딱 이 점에서는 어때? 1개겠지. 여기 말고 또 구워. 못 그리냐? 여기는 이제 외부의 점이니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요거를 바로 알고 있다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 볼게요. A가 0일 때 F4는 1이냐? 라고 물어봤어. F4가 1이냐? N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볼래? 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N에다가 4를 넣으면 얘가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야. 근데 0,0에서 여기가 0,0이지? 접선개수 몇 개? 1개. 그러니까 기억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니은 fn이 1인 정수 n의 개수가 1인 정수 a가 존재한다. 어때? fn이 1이면 몇 개예요? 2개예요. 1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틀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됐어? 디귿은요? n에다가 1부터 5까지 넣어볼 거야. 그러면 n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얘네 그래프가 다 달라지겠지. 맞지? 그렇게 됐을 때 1부터 5까지 더했을 때 5가 되는 정수 A의 값. 이번에는 봐봐. A가 고정이고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N이 고정이고 A가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연결짓기가 좀 너무 빡셀 것 같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N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A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얘네가 두 개 가다가 한 개를 딱 찍고 0개 이렇게 찍고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FN의 개수에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그게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개 이렇게 가다가 한 개 유일하게 하나 찍고 정수에서 그 다음에 0개를 찍는데 이 0개는 여기가 n-4고 여기가 n이거든. 여기가 n-4고 여기가 n이면 그 사이에 0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 1을 찍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평생 가. 이런 모양이거든. 이해가 돼?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연속하는 5개를 뽑아봤더니 더했을 때 5가 돼야 되는 거야. 연속해서 5개가 되는 건 더해서 5가 되는 건 뭐야?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요것도 있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연속해서 5개가 되는 놈을 더했을 때 5가 된단 말이지. 이해가 돼? 그럼 내가 가장 특정하게 볼 점은 뭐냐면 여기에, 그지? 여기가 n-4였거든. 그지? 이해가 돼? 여기가 몇이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F3의 역할을 하는 놈이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때 얘가 뭐다? A가 된다. 정수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A가 마침 정확히 가운데에 있으면 된다. 여기도 어때? 여기는 위치가 어디야? N의 위치야. 그치?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N이 3일 때 가운데 F1, F2, F3, F4, F5 이렇게 갈 때 좀 가운데 얘가 3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다? A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면 된다 라고 역으로 체크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다. 네, 좋습니다. 됐죠? 십 2번. 아, 문제 많이 나왔네. 12번은 죄송합니다. 제가 족같은 문제를 냈어요. 그냥 이거는 계산만 돌아올 뿐이야. 그냥 10 세워서 니들이 알아서 그냥 근거계수의 관계 써서 하면 되는 문제거든. 이거는 이렇게까지 나올 문제가 넘어갈게요. 얘는 좀 쓰레기 같은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대충 푸는 방법은 결국 접점을 더하려고 하면은 여기를 t, 라고 놓은 다음에 방정식 풀면 되잖아. 그럼 그 t가 a에 대해서 표현이 될 거야. 그런 다음에 그 a에 대해서 표현된 놈을 정말로 요거를 전부 다 구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더러운 구조거든. 그냥 계산인데 계산이 너무 심각하게 많은 그런 문제.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지? 그냥 꺼지라고 이제 뻑큐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 정말. 13번 볼게요. 13번 자연세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를 하면서 요게 있다. 기억부터 한번 보자. n이 3일 때라고 했으니까 뭐야? 그냥 이제 x의 세제곱 더하기 1의 n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일 때 얘가 구간 여기서 증가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차피 그냥 증가함수만 볼 거면 그냥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거라고 했잖아? 그냥 얘 그냥 바로 미분할게요. 오케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제곱분의 윗미분 빼기 밑미분 3n x 세제곱 이렇게 뜨겠지. 그래갖고 윗미분 빼기 밑미분 3x 제곱 3x 제곱 3n x 세제곱 맞지? 맞니? 그죠? 맞죠? 그래. 이거 보네. 잠깐만. n이 3이라며. 왜 괜찮다고 그래, 이 새끼들아. 얘네다 3 집어넣었어야 돼요.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얘기를 안 해? 3이고 여기 9다. 볼 수 있지.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6x 세제곱 더하기 3잖아.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어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음수만 늘 거야. 이게 뭐가 돼? 양수 되잖아. 양수에다 3 더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니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 n승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1. 요게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봐봐. n은 일단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인정해요? 만약에 음수면 뭐야? 발산할 거 아니야. 그지? 일단 짝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얘를 그냥 2로 바꿔줘. 그러면 n은 몇이 되는 게? 4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연속이 되도록 하는 n에 대하여가 뭔 말이냐면 n이 4일 때 이걸 물어보는 거야. n이 4면 내가 뭐라고 봐야 돼? x 4제곱 더하기 1분의 4x라고 봐야 돼. 이번에는 얘가 서로 다른 실비등의 수가 2개냐? 라고 물어본 거야. 일단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2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나는 얘만 보면 돼. 맞지? 무슨 말이냐? 얘가 2일 때 이걸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2일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 4x가 2x 4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될 테니까 넘겨서 x 4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얘 실근이 정말 2개냐? 이걸 바라보면 되다. 얘 그래프 그려도 되지만 누가 봐도 얘 인수분해 되지 않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x-1에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 그럼 여기서 일단 근이 하나 나와. 여기서 근이 몇 개인지 모르지. 얘 한번 미분해봐서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그려볼게. f 프라임 x가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래요. 어? 항상 0보다 크지 않아? 그 말은 뭐야? 요 3차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소리고 그럼 x축이랑 무조건 큰 근에서 만나는데 그게 1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 알파 하나, 여기 있는 근 x는 1 하나 해서 근이 2개다 볼 수 있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뒤로 보자. 구간 마일분만 무한대에서 얘가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이제 얘는 다 필요 없지. 구간 마일분만 무한대에서 극소값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를 한번 미분을 또 해보자. fx가 이제 x의 n승 플러스 1분의 nx 이렇게 될 텐데 얘를 미분을 해보면요 뭐가 뜨냐면 n-n제곱의 x의 n승 더하기 n 뭐 이렇게 뜨네.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얘가 극소값을 갖는 순간이니까 어쨌든 얘가 0이 될 거야. 이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이 부분을 찾아보면 어쨌든 n은 자연수니까 얘가 0이 될 리는 없으니 1-n에 x의 n승 더하기 0이었으면 좋겠다. 요걸 찾아주면 되지. 근데 그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마침 극소값이어야 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놈의 값이. 왜냐면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갈 때가 극소값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여기까지? 근데 그러면 얘가 정확히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보면은 n-1분의 1이 나와. 그치? 정확히 0이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야 하는 거니까 x의 n승? x의 n승은 그냥 x의 n승 그러니까 n이 짝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x의 제곱, 뭐 x의 4제곱, x의 6제곱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n이 홀수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어차피 n-1에서 자연수 n을 내가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n이 1일 리는 없어. 일단 그건 좀 안심해도 돼, 그지? 그럼 2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일 때부터 넣으면은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정말로 극소극대인지 얘가 극소극대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지? 체크를 해보자. 요거 먼저 한번 볼까? 얘 어때요? 얘가 극소야 극대야? 이거보다 조금 작은 상황을 한번 관측을 해볼게. 자, 봐봐. 지금 나 n이 홀수라고 체크했거든? 맞지? 그러면 이거 봐봐. n은 지금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뭐야? 음수지 음수. 그지? 그리고 얘 무한대로 갈 거야. 어때? 내가 그냥 x를 그냥 전부 다 무한대로 보내볼게.
그러니까 얘 근처에서 바라보기가 내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새끼의 부호를 한번 보겠다는 소리야. 알겠지? 얘 무한대로 보내면 어때? 음수 떠요. 맞아? 잠깐만. 에? 양수 떠요. 미안해. 음수, 양수, 둘이 곱했어? 그럼 이 새끼 존나 작은 음수 뜨지?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거기다 1 더했어. 어때? 얘 여전히 음수야. 그러니까 x가 무한히 가면 얘 값은 음수로 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얘가 그러니까 얘는 모양만 보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뭐였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였다. 뭐 입장에서 보면? 얘 입장에서 보면. 난 얘의 부호 변화를 관측을 해야 되는 거죠. 얘 부호 변화 입장에서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거니까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아니라 극대였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정리를 하면 n이 홀수면 극소값을 가져? 여기는 극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n이 홀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n이 짝수겠네. 근데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2, 4, 6, 8, 10 더하면 몇이야? 30이다. 근데 24라고 나왔네? 틀렸다. 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보니까 또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극대가 맞거든. 여기가 극소거든. 근데 y가 n이 만약에 2면 어때? n이 2면 x제곱이랑 1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x제곱이랑 1이랑 비교하면 그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뭐야?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2는 빼야 돼. 그래서 4, 6, 8, 10이다. 4 더해도 어쨌든 28이다. 24는 안 된다. 그런 결론에 미티브시 맞습니다. 아? 틀립니다. 어렵다 그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니네가 판단을 하는 거 이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극값이 몇 개니? 이런 문제는 좀 쉬운 문제야. 오케이? 근데 극소니? 극대니? 그 새끼는 정확히 어디니? 아니면 그 새끼 값은 어떻게 되니? 몇 개니?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야. 그걸 니네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해보되 어차피 내가 이 문제에서 무한대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여기를 기준으로 부호 변화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오바해서 그냥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자. 근데 무한대로 보낸 놈이 만약에 음수면 여기는 양수이고 무한대로 보낸 놈이 이 새끼가 양수면 이 새끼가 음수이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아 얘가 음수구나. 그래서 얘가 극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갈 길이 머네. 조금 쉬었다 합시다.